여기까지 다 이해되신 건가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판다스의 첫 번째 꽃, 불린 인덱싱 보겠습니다.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인덱싱을 하는데 불리언이 뭐였죠? 예, 그럼 목소리 크게 내셔도 안 웃네요. 네. true랑 false로만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참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인덱싱을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그냥 한 방에 일단 보여드릴게요. 데모df를 쓸 건데, 자, 조건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 데모df 리전이 서울과 같은 값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고 출력을 해보면 지역이 싹 다 서울로 통일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어떻게 코드 작성한 건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인덱싱을 할 거니까 데모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대괄호로 인덱싱을 시작을 해줘요. 근데 그 안에다가 넣는 조건이 뭐냐면 데모df에다가 리전이라는 컬럼의 값을 조회했을 때 그 값이 서울과 같은 경우라고 이렇게 조건문을 써준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건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멈췄어요. 예, 강의록 봐주시면 되고요. 강의록 첫 줄 봐주시면 딱 같이 써 있고요. 네. 데모df 안에다가 까만색으로 대괄호 쳐놨죠? 여기까지는 인덱싱 하는 거라는 걸 알겠죠? 어떤 값에 접근하려는 거.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 데모df의 리전 컬럼의 값이 서울과 같다 라고 지금 조건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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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데모df에서 골라서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리전이 싹 다 서울로 통일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따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 데이터 프레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얘네들만 저장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굉장히 강력하죠, 사실. 왜냐하면 내가 딱 원하는 조건을 가진 값들만 찾아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니까. 의료 데이터 처리할 때 특히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혈압이 140 이상의 사람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 수 있겠죠. 자, 뭐뭐가 같다 말고 아까 말한 혈압이 140 이상이다. 이런 비교 조건은 어떻게 거냐?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이지가 40 초과인 사람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안에다 조건문을 데모df의 에이지 컬럼의 값이 40 초과인 경우라고 달아주면 돼요. 그러고 실행을 해보면 이걸 서울DF에다 저장할 게 아니죠. 이러고 실행을 잘 해보면 자, 아까랑 달리 리전은 이제 잘 흩어져 있는데 에이지가 싹 다 40살 넘는 사람들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무 착한 게 밑에 1353 로우스 보이시죠? 저게 무슨 의미냐면 로우가 1353개. 무슨 의미겠어요? 40살 넘는 사람이 1353명 있었다는 뜻이겠죠. 저렇게 특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얘에서 뭐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럼 얘를 어떤 데이터 프레임 변수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또 다른 컬럼에 접근을 하거나 뭐 평균을 내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 되겠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얘를 실행했었을 때 저 데이터 프레임이 나왔잖아요. 얘의 에이지 컬럼에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의 에이지들만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다가 평균 때려버리면 61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한 거냐? 데이터 프레임에서 40세 초과인 사람들만 불러와서 나이만 조회한 다음에 평균 때려라. 저런 식으로 뒤에다 명령어를 계속 붙여나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재밌는 작업들을 해봤고요. 자, 여기서 살짝만 심화를 해볼게요. 제가 판다스 다룰 때는 심화를 거의 다 뺐는데 딱 하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실 일이 많겠다 싶어서 자, 아까 전에 우리는 지역이 서울과 같다. 나이가 40 초과이다. 이런 간단한 한 가지 조건으로만 우리가 불린 인덱싱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조건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복합 조건 불린 인덱싱이라고 뭐 용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불러요. 자, 어떻게 쓰느냐?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쓸 때는 무조건 각각의 조건들을 괄호로 감싸줘야 됩니다. 이거 까먹기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괄호부터 치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물리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쓸 수 있다라고 배웠었어요. and가 있었죠.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 5월이 있었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인 거. not이 있었죠. 참건 서로 뒤집어 주는 거. 얘네들을 각각 요거 and 연산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어디냐면요. 거기 있어요. 여러분 백스페이스 아래 그거 백슬래시 그거 쉬프트 치면 저게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살면서 많이 안 쳐보신 기호일 것 같은데 키보드에서. 아무튼 저 세로선 쓰시면 되고요. 낫은 물결표로 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까 전에 이 데모DF가 있었는데 우리 서울이다도 해봤고 그 다음에 40살 초과이다도 해봤죠. 이번에는 서울이고 40살 초과이다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데모DF에서 인덱싱 한다는 의미로 대괄호 써줄 건데 대괄호 조건에다가 괄호 조건은 각각 괄호로 감싸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이 서울이고 나이가 40세 초과다. and 5월 나중에 뭐예요? and죠. 자, 그러면 일단 조건 자리부터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and니까 요거 7번에다가 쉬프트 치면 나오는 거 저걸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조건을 하나씩 채워 넣어 봅시다. 첫 번째, 데모DF에서 리전이라는 값을 조회했을 때 그 값이 서울과 일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른쪽 세워봅시다. 데모DF에서 age라는 컬럼의 값을 조회했을 때 40세 초과이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전부 서울이고 전부 40세 초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코드 작성했는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딱 봐도 쓰다 보면 괄호 위치 진짜 헷갈릴 것 같죠? 그래서 저처럼 괄호를 먼저 치는 거를 그러니까 구조부터 짜놓고 조건을 채워 넣으시는 걸 습관화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결합할 수 있어요. 확실히 2,000명 중에서 딱 서울이랑 나이 40세 초과로만 필터링을 하려니까 굉장히 적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몇 명 있는 거죠? 이 데이터에? 209명. 그쵸? 자, 근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운데 제가 지금 엔드 연산자 넣어놨잖아요. 요거를 5월로 한 번만 바꾸고 돌려볼게요. 그러면 40세 초과거나 서울에 살거나 둘 중 하나만 만족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나이도 되게 다양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살지도 않고 40세 초과도 아닌 둘 다 아닌 사람들만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가 1498개, 한 75%쯤 되는 거죠. 굉장히 확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복합 조건 불리인 인덱싱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복합 조건이 만약에 사실 저는 이렇게 미친 듯이 복잡하게 인덱싱 하는 걸 절대 권장을 안 드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적용해야 되는 조건이 7개, 8개다. 그러면 2개 적용하고 하나 한 번 저장하고 2개 적용하고 한 번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이렇게 늘려야 된다. 그럼 요거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not and 5월 순서대로 적용이 됩니다. 헷갈리면 가로로 먼저 하고 싶은 것부터 감싸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살짝 교양 시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결측값 찾기라는 걸 해볼 건데요. 결측값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건데 쉽게 말하자면 결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측정이 안 됐다. 비어있는 값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양쪽 데이터 프레임에서 봐보면 일단 판다스, 주피터에서 조회했을 때는 NaN이라는 값으로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Not a number, 숫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no number가 아니라 not a number냐? 네,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CSV 파일에서 조회해 보셔도 지금 원래는 요 컴마와 요 컴마 사이에 인컴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 구조죠. 근데 여기 바로 밑에 행 보면 컴마와 컴마 사이에 아무 값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결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도대체 왜 결측이 생기냐? 이유가 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을 해보시면 결측이 진짜 많아요. 자, 이유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데이터 수집 시부터 결측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마다 센서 기록을 해서 나한테 달라라고 간호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노력해도 6시간마다 한 번씩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6분의 5P는 결측으로 존재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측정을 안 해버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데이터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린 것처럼 막 서술형이라던가 애초에 여러분이 그냥 비울 수도 있게 값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냥 결칙이 많이 생겨요, 진짜로.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수집 과정부터 다 신경 써서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칙은 날리는 데이터예요. 쉽게 말해서 최대 날리거나 최소 부정확하거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자원, 시간, 노력 들여서 데이터 모았는데 날리거나 부정확한 데이터 만들어버리면 사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결칙 최대한 안 생기도록 컨트롤하는 게 맞습니다. 한계겠지. 자, 그 다음에 이상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상치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상한 값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혈압을 쟀어요. 그러면 막 뭐 120, 90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잘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한 3만이 나왔어요, 값이. 그러면 이건 당연히 비정상치죠. 그럼 이런 거는 제가 다음 기초통계학 때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처음부터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없는 값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혈압이 3만이면 불가능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 빈값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빈값들이. 사실 1번이랑 은근히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죠. 자, 3번 한번 볼게요. 일부 인구 집단에만 해당하는 변수. 자, 대표적으로 우리 아까 봤죠? 알코올. 최소한 19세 이상한테만 해당하는 변수겠죠. 그리고 애초에 문항이 이거였잖아요. 술을 얼마나 자주 많이 마십니까? 술을 안 마시는 사람한테는 이건 해당 없는 문항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결칙이 생겨요. 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냥 솔직히 빼버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집단에 따라 결칙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얘를 꼭 써야 된다. 알코올이 핵심이다. 그러면 음주자 집단과 비음주자 집단으로 나눠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실제로 이번에 연구하다가 그 굉장히 다양한 피처를 가지고 불안장애 위험을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산과력, 산부인과 그 임신 출산 경력이 있는 그 변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게 이미 통계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뺄 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남성, 여성 아이 데이터셋 나눠서 다뤘습니다. 이 정도로 가끔씩 요거는 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결집값 찾아봅시다, 한번. 자, 찾을 때는 명령어가 좀 웃기게 생겼는데 is NA라고 씁니다. 뭐냐면 is가 그냥 그거잖아요. 뭐뭐이다. NA가 결측이에요. 결측입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is NA라는 명령을 쓰면 자, 뭔가 되게 기괴한 게 하나 나왔어요. 자, 이게 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is NA를 썼을 때 true가 나오면 결측이다. false가 나오면 결측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N909 2분 리전이 true로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위에 올라가 보면 N909 2분 리전이 NAN 결측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rue로 뜬 거죠. 자, 근데 상황이 있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 도대체 이해할 길이 없죠. 저 트루 하나씩 세워볼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심플하게 뒤에다가 썸 붙이고 엔터 내보면 이렇게 컬럼별로 결측 몇 개인지 딱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왜 가능한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이즈NA의 그 true랑 false로만 나왔었잖아요. true가 결측 이다잖아요. 근데 지금 쟤를 썸 했으니까 컬럼별로 다 더한 거예요. true가 몇 개인지. 근데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정수형으로 변환할 때 true가 1이고 false가 0으로 변환되거든요. 그래서 true 하나 있을 때마다 1씩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썸 내놓으니까 그냥 결집값의 개수가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지역 결측이 32칸, 그 다음에 가구 결측이 27칸, 소득 결측이 42칸 있고 알코올이 독보적으로 결측이 많은 게 딱 보이죠. 768칸. 네. 이런 식으로 결측이 어떻게 분포한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데모DF에서 isNA를 쓸 건데 any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뭘 한 거지? 응? 얘를 블레인 인덱싱 해야 되는구나.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 설명 한 번만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데모DF에다가 대괄호 달고 조건 썼으니까 아까 배운 블렌딩덱싱이랑 뭔가 비슷한 계열이구나 하는 것까지 느낀 것이죠. 근데 어떻게 썼냐면 데모DF에다가 isNA를 씌우고 엑시스1에 대해서 N 아무거나 해당한다는 이라는 조건을 받았어요. 자, 좀 복잡한데 무슨 얘기냐면 엑시스가 1이라는 거는 한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이 0번 엑시스, 열이 1번 엑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분석하는 뜻이죠. 근데 거기다 A를 갖췄습니다. 아무 열에 대해서나 이즈에 결측이 있으면 이라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뭐한 거냐면 아무 열에 대해서나 하나 이상 결측의 모든 행가 불러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 쉽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칙을 딱 불러오니까 지금 보면 리전 결칙 조금 있어요. 그다음 뭐 추계 결칙 조금 있고 인컴 결칙 좀 있는데 토탈 결칙이 와 진짜 많다. 이런 식으로 대충 결칙이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는지를 저렇게 불린 인덱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결칙 없애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내 소중한 결칙을 날려먹기 싫기 때문에 네, 아까 임시 파일로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결칙을 제거할 때는 아까 is NA가 NA인지 확인해주는 함수였죠. 그리고 아까 전에 드랍이라는 함수가 어떤 컬럼을 없애주는 함수였죠. 합쳐요. 드랍 NA라고 써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모df에서 드랍나를 해버리면 자, 이렇게 결칙이 하나라도 있는 모든 컬럼을 싹 다 날려버립니다. 근데 지금 행 몇 개 남았죠? 예, 1169개 남았죠. 우리 열심히 2000개 수집했는데 절반 날렸어요. 알코올 저 변수 하나 때문에. 자, 굉장히 아깝죠? 그래서 만약에 특정 기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칙 제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리전, 홈, 인컴은 다 결칙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 알코올 제 결칙은 그냥 일단 우리 무시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브셋, 하위 집합이란 뜻이죠. 서브셋에다가 리전, 그 다음에 홈, 그 다음에 인컴을 각각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1900개가 살아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리전, 홈, 인컴 저 세 개의 컬럼에 대해서 결칙인 경우에만 제거를 하고 저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알코올이 결칙이면 일단 살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컬럼에 대해서만 결칙 제거를 할지 얘를 이렇게 하위 집합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 소중한 데이터를 살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컬럼 개수가 사실 좀 상식적이잖아요. 그럼 8개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작업하는 게 가능한데 제가 이번에 학생 연구할 때 썼던 데이터셋이 컬럼이 580개였어요. 그러면 사실 그거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결측 비율 확인해가면서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슬래시 1800이라는 엑시스 1이라는 마법의 주문이 있어요. 자, 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예. 자, 일단 뭐 한 건지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뭔가 이상한 컬럼이 하나 생겼는데 자, 슬래시점 엑시스 1이란 건 아까 컬럼이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컬럼을 그냥 내려버린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슬래시 1800이라는 건 뭐냐면 멀쩡한 값이 1800개도 안 되는 컬럼을 조건으로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홈, 인컴, 리전 이런 애들은 결측 20개, 30개, 40개 이랬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1800 멀쩡한 값이 1900 몇십 개는 되는 거니까 살아요. 근데 알코올은 결측이 800개였잖아요. 살아있는 값이 1200개밖에 안 되죠. 1800개 기준이 걸려가지고 컬럼 자체가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거든요. 컬럼 진짜 많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 분석할 때 결측도 진짜 많은 거고 근데 스트레스 해놓고 전체 케이스 수에다가 한 90% 정도 걸어버리시면 네. 결측이 10% 넘어가는 컬럼들 그냥 싹 다 일단 날리고 시작할 수 있어요. 편하죠? 그런 방법도 있다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결측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거 좀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데이터셋의 양에 따라 다르고 이거는 그냥 제 경험적인 비율일 뿐인데 결측 값이 언제 제거하는 게 낫냐?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는 결측을 날리는 게 맞습니다. 자,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결측이 막 30%, 40% 이렇다. 이거는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결측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을 채워봤자 데이터 그 편향이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결측이 한 20% 넘어간다. 진짜 너무 심하게 많다 싶으면 그냥 그 컬럼은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네. 반대로 유는 왜 썼지? 아무튼, 네. 반대로 결측이 좀 적다고 쳐볼게요. 한 1%, 2%밖에 안 된다. 그러면 솔직히 그 정도 날리는 거는 우리 손실 감안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드랍나 해가지고 결측값 제거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컬럼에 대해서. 참고로 네. 특정 컬럼 제거할 때는 그냥 subset 저거 쓰면 되겠죠. 네. 특정 컬럼에서 결측만 제거할 때는.
그래서 솔직히 저 극단, 양쪽 극단의 범주에 있으면 그냥 컬럼을 날려버리든가 결집값을 찾아내서 드랍날을 하던가 하는 게 나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 이 사이 되게 애매한 한 막 5% 결집, 6% 결집. 날리기는 너무 많은데 컬럼을 없애기에는 아까운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결집을 제거하지 않고 보완합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우리가 상식적인 데이터셋이라면 결집이 없을 수는 없어요. 웬만하면 결집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 10%에서 30% 손실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각오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데이터를 수집할 때 뭔가 무조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연구계획서 써보면 탈락률 계산해가지고 그 연구 모집단 잡으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결집 30%쯤 생길 거 각오하고 처음부터 130% 뽑으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데이터 수집을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목표보다. 한 2, 30% 정도는. 네. 근데 그렇게 날렸음에도 아까운 게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완을 할 건데 보완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보완을 하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애매한 범주 내에서 보완을 실행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칙 20% 30% 넘어갈 때 막 보완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데이터가 특정 값 중심으로 너무 몰려서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적절할 때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보완을 할 때 아무 값으로나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 있는 값으로 항상 채워줍니다. 그럼 대표성 있는 값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5시 넘으면 가셔야 되는 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 인강 올라오니까 네, 유튜브 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네. 아무튼 자, 그럼 대표성 있는 값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값으로 보완을 하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당연히 평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의 소득이 측정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전체 인구의 소득 평균으로 그냥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 값을. 그래도 되냐? 네. 항상 그렇게 합니다. 모든 연구에서. 결칙을 보완할 때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보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인컴이라는 변수를 한번 보면 얘가 연속형인데 대표적으로 평균이 네, 결책이 좀 많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보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평균으로 보완을 하려면 평균을 계산을 해야겠죠. 자, 계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전에 데모DF에서 인컴이라는 컬럼에 접근한 다음에 민 해주면 이렇게 평균 소득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 이거 잠깐만 인컴 민 소득 평균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 한 번만 해줍시다. 그러면 인컴 민에다가는 아까 그 458만 원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완을 어떻게 하느냐? MODF에서 인컴 컬럼 똑같이 접근을 해놓고 아까 전에 is NA가 결칙인지 찾는 거였잖아요. 결칙을 채울 때는 fill NA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파라미터로 아까 우리 구해놓은 인컴민을 넣어주면 돼요. 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 인컴이라는 저 컬럼에 대해서 비어있는 모든 NA 결집값은 전부 다 저 인컴민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채워라 라는 게 돼요. 그러면 자, 봐봐요. 아까 전에 인컴에서 맨 위에 있는 I909 아니죠? 데모DF 다시 출력해보면 맨 위에 있는 저 두 번째 I906 저분 결측이었었잖아요. 소득이. 이제 필 NA를 하고 보면 I906 저분이 458만 원. 저 평균값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진짜로 반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모 df 인컴이라는 컬럼에다가는 데모 df 인컴에다가 저 결집값 보완 수행을 저 값들로 싹 다 채워넣겠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제 데모 df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아까 전에 있었던 결집들이 다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실제로 잘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아까 is나 sum 해보면 자, 인컴의 결집 빵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싹 다 458만 원으로 채워진 거예요. 저렇게 보통 보완을 합니다. 가장 대표성 있는 값이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기 제가 써드린 것처럼 중간값이나 최빈값이나 다른 대표치들로 채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으로 구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학교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문제는, 자, 지금 제가 평균으로 채워놨죠?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제? 평균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리전도 결칙이 32개나 돼요. 근데 저거 값들 서울, 경기 있다고잖아요? 당연히 평균 구하려 그러면 오류 뜨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범주형 변수들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결칙을 채웁니다. 자, 어떻게 채우냐? 보간, 전진 보간, 후진 보간이라는 방법을 써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진짜 쉽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연속형이 아닌 경우는 결칙을 처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제일 많으니까 싹 다 경기로 채워넣으면 안 되냐? 네. 당연히 데이터 비율이 꼬이고 통계적으로 우리가 결승이 매우 높아집니다. 연속형에서 평균 채우는 거랑은 되게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값들이 사실 되게 랜덤한 순서로 우리가 분포를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의지를 해서 그냥 그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갖다 채웁니다. 진짜 이딴 식으로 한다고? 아니, 진짜 이딴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외에는 규칙값을 제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기다가 무슨 값을 어떻게 채워넣고 싶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전진보관과 후진보관. 그래서 사실 차이는 전혀 없는데 전진보관은 보완 기준이에요. 맨 위에 0번 인덱스부터 맨 밑에 1999번 인덱스까지 한 칸씩 전진하면서 너 비었네? 네. 바로 위에 있던 서울 채워. 너 경남 비었네? 그럼 바로 위에 있던 경남 채워.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전진하면서 채워넣는 게 포워드. 백워드는 또 비슷하겠죠? 1999부터 0번까지 후진하면서 이렇게 채워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번 실제로 직접 해볼게요. 진짜 쉽거든요. 그냥 forward filling은 FFill 함수 쓰면 되고요. backward filling은 BFill 함수 쓰시면 돼요.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자, 데모df가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리전에서 요 세 번째 값이 결측인 게 딱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채워넣고 싶다. 그리고 홈도 지금 네,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리전에서 데모df 리전에다가 포워드 필링을 한 거를 한번 채워 넣어 보겠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데모df를 한번 뽑아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위에서 여기 리전이 지금 비어 있었잖아요. 여기가 지금 NaN이었는데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강원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채워 넣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2칸이 다 그런 식으로 채워졌겠죠. 네.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논리는 되게 간단해요. 지금 리전이 임의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테니까 랜덤하게 그 랜덤한 거를 한 칸씩만 더 전진해서 채우면 그 비율을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죠. 자, 우리 이번에 홈은 한번 백워드 필링으로 채워볼게요. 데모df 홈은 데모df 홈의 빗필이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고 데모df를 다시 한번 뽑아보면 네, 코드 치느라 바쁘시군요. 자, 여기 밑에서 세 번째가 비어 있었는데 얘를 여기 있던 아파트 3번을 그대로 여기다 가져와서 이렇게 후진해서 아파트 3번을 위에다 채워 넣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도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참고로 여러 칸 연속으로 비어 있으면 전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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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은 값을 여러 번 복사 붙여넣기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통계에서는 약간 이런 전제가 많아요. 정확하게 채울 수 없다면 그냥 그 데이터 양에 의존해서 데이터 양을 믿고 채워보자. 약간 이런 논리를 쓸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맨 위에나 맨 밑에 값이 비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금 때려요. 왜냐하면 이 값을 끌어다가 밑에다 채워야 되는데 맨 위에 값이 비어 있으면 끌어다 채울 게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월된 것처럼 포워드 필 한 바퀴 돌고 백워드 필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두 번 다 돌리시면 됩니다. 전진이랑 후진. 그러면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 채워지겠죠. 쪽방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실패하죠. 네. 결제값이 있을 때는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그냥 컬럼 통째로 또는 그 행만 알려버리고 만약에 적당히 채워도 되느냐 싶으면 연속형, 이산형은 평균, 범주형은 전진이나 수진 방식으로 채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 13쪽이 남았는데 수업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치울까요? 네. 수업 계속해도 집중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을 믿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대소문자 처리랑 여러분들 진짜 실전에서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리전에서 유니크했던 값들 아까 전에 뽑아볼 수 있었잖아요. 범주형에서는. 여기다 유니크를 외치지? 네. 그러면 자, 사실 아까 전에 제가 특별히 커멘트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저거 좀 킹받죠? 킹받지 않으신가요? 왜 킹받아요? 대소문자 너무 섞여 있죠. 네. 일단 저 규칙이 없는 게 일관적이지 않은 게 첫 번째 문제고,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일부러 이렇게 흩뜨려 놓았으니까 이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거를 이 정도의 망정이지. 어떤 서울은 소문자로 써 있고 어떤 서울은 대문자로 써 있으면 하이선에서 서로 다른 서울로 인식합니다. 대소문자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이론적으로 서울에서 대소문자 뭐 선택하냐에 따라서 32개가 나올 수 있겠죠, 조합이. 네. 아무튼 그게 싹 다 다른 서울로 인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런 문자형 텍스트에 대해서는 대소문자 통일을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모DF에서 리전을 쓸 건데, 자, 일단 우리가 문자열에 관한 무언가를 다룰 때는 무조건 str, 스트링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자, 어퍼를 먼저 써볼게요. 어퍼를 쓰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싹 다 대문자로 바꿨죠? 어퍼케이스, 대문자로 전부 다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로어로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그쵸. 싹 다 소문자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둘 다 현장에서 잘 쓰지 않고 아니에요. 로어는 많이 쓰고요. 캐피탈라이즈라는 것도 있습니다. 첫 글자 대문자화라고 하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딱 깔끔하게 모두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역 이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캐피탈라이즈가 맞는 것 같아서 얘를 리전 변수에다 저장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러고 데모 DF를 출력을 해보면 자, 이제서야 리전이 좀 깔끔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리전 유니크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봐도 굉장히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 다만 한 가지 캐피탈라이즈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거 있는데 그 여러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가 있잖아요. 원래 이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사우스 코리아 다소문자인 거에다 캐피탈라이즈를 하면 진짜 딱 첫 글자만 바뀝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스플릿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얘는 좀 코드가 복잡한데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데모DF를 보면 좀 킹받는 컬럼 하나 있거든요. 자꾸 킹받는다 그래서 죄송한데 좀 뭔가 값들이 이상한 곳이 하나 있어요. 좀 저렇게 냅두면 안 될 것 같은 곳. 혹시 어떤 컬럼인지 아시겠어요? 왜요? 그쵸? 지금 한 값에 값이 두 개씩 들어가 있죠. 물론 저거를 합쳐서 보는 것도 나름의 의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택 형태랑 가구원 숫자는 분리해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조금 복잡하니까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데모 DF에서 이제 똑같이 홈 컬럼에 접근을 할 건데 아까 전에 제가 문자열에 관한 걸 다룰 때는 str 무조건 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로 str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를 쓸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일단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다운표 치고 쉼표 하나, 컴마 하나. 지금 쉼표하고 띄어쓰기도 한번 해준 거예요. 요거를 하나만 넣어 놓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스플릿 쪼갠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아파트 컴마 4, 주택 컴마 4 이런 것들이 분리됩니다. 근데 분리가 되는데 뭘 기준으로 되느냐? 우리 여기다가 쉼표 하나 공백 하나 써줬잖아요. 여기 있는 쉼표 하나 공백 하나 인식해서 분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기준으로 삼아서 분리를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실제로 보시면 밑에 LED 무한도전이 있어져 있잖아요. 이거 리스트라는 거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요소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컬럼을 어떻게 분리를 시키느냐?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가구 형태는 저 두 개의 값 중에서 왼쪽 값에다가 접근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구 원수는 저 두 개 중에서 오른쪽 값에 접근을 하면 되겠죠. 걔네들을 각각 어떻게 나타내냐면 뒤에다가 다시 한번 스트링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0번이라고 치면 됩니다. 얘네가 리스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 0번 인덱스들 아파트, 주택, 아파트, 아파트, 네, 좋죠. 아무튼 저런 식으로 0번 인덱스에다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찍어보면 딱 저렇게 주거 형태만 분리되어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당연히 1번을 여기다가 인덱스에다가 넣고 출력을 해보면 이 뒤에 붙어 있는 네, 1, 1, 2, 4. 저 가구 원수만 분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저 0에서 만들었던 가구 형태는 우리가 데모df, 자, 하우스라고 한 번만 쳐줘 볼게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동으로 하우스라는 컬럼이 생기고 얘의 0번째 값들이 싹 다 저장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분리한 것도 하나의 시리즈였잖아요. 이 시리즈를 하우스라는 새 컬럼에다 저장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뒤에 있는 가구 원수는 family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따라가 보자면 홈이라는 컬럼에 접근한 뒤에 스트링 일단 쉼표와 공백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스트링 1번 인덱스에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family라는 컬럼도 만들고 나눠보면 이렇게 하우스와 family라는 독립적인 컬럼들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 잘 되시죠? 몇 가지만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dtypes에 보면 사실 지금 좀 안타까운 게 family가 가구 원수 1, 2, 3, 4잖아요. 근데 지금 오브젝트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텍스트에서 쪼갰으니까 쟤도 1, 2, 3, 4지만 값은 지금 아직 텍스트라고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 자료형 바꾸는 거 배웠어요. 네. 패밀리는 demodf 패밀리에다가 아까 자료형을 바꿀 때는 우리 as 타입이라는 타입을 뭐뭐로 해라라는 명령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티저로 바꿔준다 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다시 데모 타입의 dtypes를 뽑아보면 얘가 패밀리가 똑바로 인티저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뭐 별거 다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패밀리 한 다음에 민 한번 찍어보면 아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가구 원수는 2.76명이구나. 뭐 되게 재밌는 녀석들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 어떻게 다루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요거 컬럼 이렇게 분리하는 거는 꽤 유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의 또 다른 꽃 판다스의 자 숫자 컬럼에서 연산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다뤘었잖아요. 이제 우리 데이터 한번 바꿔줄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IPYNB 파일 하나만 열어줍시다. 주피터에서. 이름은 저는 그냥 클리닉으로 할게요. 저희가 클리니컬 데이터 쓸 거라서. 자, 여기서도 이건 아예 개별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판다스 불러오신 게 실행이 안 될 거거든요. 여기서 임포트 판다스 SPD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봤자 슬라이드가 한 7, 8장 남았는데 실제 수업 슬라이드는 자, 지금부터는 클리닉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쓸 거예요. 그래서 PDRV 한 다음에 아까 우리 저장해놨던 그 데이터에서 클리니컬 데이터.csv를 불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나오는지 출력 한 번 더 해주세요. 잘 되세요?
제가 코드 치는 게 좀 빠른 편인가요? 네, 그런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된 사람 손. 네, 그러면 거의 다 되신 걸로 알고 데이터셋 설명 한번 또 드릴게요. 간단하게. 아까랑 똑같이 2022년 국민건강연구조사 복지부관할 조사고요. 자, 아까는 인구통계학적 데이터였잖아요. 가구 원수, 지역, 뭐 성별, 나이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은 건강 관련 데이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하이트 웨이트, 객관적이죠. 키랑 목록되겠죠. 어, 예과분들 이거 다 네. SBP는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수축기 혈압이고요. DBP는 디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이완기 혈압입니다. 그다음에 헤마토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 혈액에서 그 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뭐 그래서 설명하겠죠. 아무튼 헤모글로빈은 그 혈분, 그다음 글루코스 혈당이고요. HbA1c 저거 강화 혈색소라고 등혈병 진단할 때 쓰는 거고요. AST랑 ALT는 간에 존재하는 효소인데 저게 높아지면 간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대충 저런 수치들로 구성된 전부 다 소수형이죠. 데이터가 특이하게.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불러올 때 그 인덱스 컬럼은 아이디로 해가지고 아이디가 인덱스 컬럼 될 수 있게 해서 한 번만 불러와 주겠습니다. 인덱스 컬럼만까지만 지정해 주시고 자, 판다스를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변수간의 다양한 연산을 지원한다라는 강점이 있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되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다이어트 할 때 그 키빼몸이 유행이라던데 키빼몸을 저 사람들한테 2,000명을 싹 다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 사람씩 구하면 되겠죠, 사실. 172.4 빼기 64.6 해가지고 저기다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자, 한번 보세요. 클릭 DF에서 지금 키빼몸을 정의를 할 겁니다. 변수 이름 뭐라고 할까요? 하이트 마이너스 웨이트. 네. 라고 그냥 정의를 해두겠습니다. 네, 실제로 없는 용어예요. 자, 어떻게 치냐면 클리닉 DF에서 일단 하이트라는 변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클리닉 DF에서 웨이트라는 변수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이트도 어쨌든 컬럼 하나에 접근한 거니까 시리즈가 된 거고 웨이트도 컬럼 하나에 접근한 거니까 시리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시리즈 지금 두 개를 우리가 불러온 거죠. 이 값들을 서로 이렇게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의 놈이 있기 때문에 얘를 HMW 킵배 몸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엔터 쳐도 돼요? 자, 오른쪽에 한 줄로 쭉 만들어진 걸 보이죠? 모든 행에 대해서 아주 편하게 키 빼기 몸무게를 계산해서 저기다가 넣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키 곱하기 몸무게가 필요하다. 그럼 요거 하시면 될 거고 나누기가 필요하다 하면 요거 하시면 될 거고 뭐 키를 몸무게만큼 제곱하겠다. 뭐 왜 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연산이든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컬럼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 몇 개의 컬럼이든 저렇게 마치 하나의 변수 다루듯이 해가지고 특정 컬럼에다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5분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 컬럼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BMI를 계산을 해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 평균 그 블러드 프레셔를 계산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자, 일단 계산 공식 제가 써놨죠. BMI는 키 제곱인데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지금. 키 미터로 계산할게요. BMI 계산할 때. 거기 센티미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단위 변화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블러드 프레셔라는 컬럼은요. 이완기 혈압과 수축기 혈압의 2대1 평균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순환기생학 시간 때 이민국 교수님께 배우시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이 학번 화이팅. 한번 5시 15분까지. 너무 짧게 드렸나?
사실 이 정도 기능은 써봐야 슬슬 왜 판다스가 데이터 분석에서 왕이라고 하는지 박직감이 오실 거예요. 무서운데? 2, 3분 정도 더 드려볼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호출하시고. 그래서 쫓겨날라나? 된 사람 손. 어? 의외로 하셨네? 네. 자, 그러면 아직 못하신 분들 있으면 집 가서 한 번씩 해보시고 일단 답 보여드리자면 자, BMI는 이제 몸무게 나누기 키 제곱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키가 센티미터 단위인데 그걸 미터 단위로 나눠줘야 되니까 일단 저기 괄호 안에 넣은 것처럼 네, 이건 좀 아니다. 네, 100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저랬을 때 연산을 하시면 되고 그냥 쟤네들을 하나의 변수인양 취급하셔서 그다음에 블러드 프레셔도 지금 SBP랑 DBP의 1대2 평균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1, 그다음 여기다 2 곱해가지고 전체 3으로 나누는 저런 공식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원리로 각각의 컬럼을 만든 다음에 출력해보면 BMI랑 블러드 프레셔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죠. 딱 봐도. 여러분들이 뭔가 자료를 수집했을 때 그거를 단순히 있는 것들만 연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예, 진짜 곧 데이터 구간화, 비닝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데이터를 구간화한다는 게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데이터 구간화라는 건 이거거든요. BMI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 이상 25 미만이면 평균. 이런 식으로 구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특정 값의 구간에 따라서 새로운 값을 부여를 하겠다. 요거를 우리가 구간화, 비닝이라고 부릅니다. 비닝이 그 BINNING예요. 비니 그 쓰레기통 통이잖아요. 그 통에다가 담는다. 그래서 비닝이라고 불러요. 자, 비닝을 하는 방법이 파이썬에 진짜 많은데 판다스에 저는 가장 범용성 높은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apply라는 함수를 쓸 건데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저 BMI 값에 따라서 비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비닝을 하려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define 뭐 예를 들어서 위치 BMI라는 되게 귀여운 이름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변수로는 x를 그냥 넣어주세요. 뭐 변수 이름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밑에서 통일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다 함수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if 일단 x가 18.5 미만이면 underweight return underweight
그 다음에 엘리프 x가 25 미만이면 return normal. 엘리프 x가 30 미만이면 return overweight. as 그것도 아니면 return obese. 이런 식으로 함수 구조를 한번 짜봤어요. 자, 이 함수 자체 구조만 생각해보면 어떤 x라는 등수값을 입력받았을 때 그게 18.5 미만이면 저체중이고 18.5 미만은 아니지만 25보단 작으면 노말을 받고 25 미만도 아니지만 30 미만이고 필요한데 25랑 30 사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저기 이제 가체중을 감안하고 그것도 아니면 오베스다. 이런 식으로 판정해주는 함수죠. 자, 일단 함수 작성까지 한 번만 해보세요. 직접. 하던 사람 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면 데모DF에서 아까 우리가 아니 데모DF가 아니죠. 클리니컬 DF에서 우리 아까 전에 BMI라는 컬럼 만들었었잖아요. 여기다가 어플라이라는 메소드를 써줄 거예요. 어플라이라는 건 뭐냐면 적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함수를 적용할 거냐? 우리가 방금 만든 위치 BMI를 적용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 노멀 오버레이트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자, 이게 뭘 한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플라이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저 컬럼에 있는 각각의 하나하나의 값들을 다 가져와서 저 어플라이 안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던 저 BMI 21.73 어쩌고 저쩌고 저 값이 여기서 일단 X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쭉쭉쭉쭉 반환을 해보다가 23이면 노멀이네 라고 해가지고 노멀을 반환을 했겠죠. 그러면 그 값을 여기다 채워줍니다. 자, 그 다음 x로 내려가서 또 26 얘를 판단해요. 그리고 반복문을 쭉, 아니 조건문을 쭉 돌아보니까 26이면 오버웨이트네. 그럼 오버웨이트를 반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네, 여기 컬럼으로 설정해 이 값들을 각각 입력으로 삼아서 함정이지. 저 값들을 각각 입력으로 삼아서 거기서 반환받은 값을 되돌려주는 게 어플라이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리즈가 하나 나왔잖아요. 얘를 이제 클리닉 df 530라는 컬럼에다가 저장을 해줘 봅시다. 그러고 이제 클리닉 df를 한번 뽑아보면 옆에 그 우리가 방금 계산한 그 값들이 530라는 이름으로 잘 저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저런 방식으로 데이터에서 정말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고 뭐 여기서 이제 530 유니크 한번 때려보면 또 재밌겠죠? 이러면 아니 이제 밸류 카운트를 때려보면 노말이 1200명 제일 많고 과체중이 그 다음이 비만 그 다음 저체중은 상대적으로 적구나 이런 인사이트들도 얻을 수 있겠죠. 뭐 여기다가 노멀라이즈 트루까지 하면 비율로도 보여주겠죠. 되게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값들이 막 오버웨이트, 노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저게 만약에 꼴 보기 싫다고 쳐봅시다. 다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노말, 그냥 저체중부터 비만까지를 0, 1, 2, 3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사실 또 똑같죠? 똑같이 change BMI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 들어가는 값이 underweight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0을 반환하고 만약에 거기 들어가 있는 값이 노멀이라고 되어 있다면 리턴 1을 반환하고 만약에 오버웨이트라는 값이 들어있다면 리턴 2를 반환하고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리턴 3을 반환해라.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적성을 해준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베서티라는 칼럼 자체에다가 어플라이 메소드를 활용해서 방금 우리가 만든 저 change BMI 저 함수를 써줘 버리면 이게 싹 바뀌겠죠?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제 530가 0, 1, 2, 3으로 잘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어떤 값을 계산할 때뿐만 아니라 컬럼에 있는 값들의 이름을 바꾸거나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어플라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쓰는 방법은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변수 두 개 쓰는 방법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의 아마 마지막 내용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변수 두 개 쓰는 방법 한 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수치를 우리가 판단할 때 AST랑 ALT랑 두 가지 소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40 이상이면 우리가 그 이상으로 판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아까 전에 우리 레시피 같은 경우는 BMI 플러스 하나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AST도 갖고 ALT도 갖고 두 가지 컬럼에 들어가야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요. 일단 코드 한번 봐주세요. define 똑같이 어떤 뭐 헤파틱이라고 할게요. 그냥 간 관련된 거니까 함수를 똑같이 정의하고 또 x라고 변수를 넣어줘요. 그런데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x에 AST라는 컬럼을 갖고 와서 왜 이게 되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AST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x에 ALT라는 컬럼을 가져와서 ALT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조건은 단순해요. 만약에 AST가 42 이상이거나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둘 중에 하나라도 40 이상이면 우리가 비정상을 1이라고 해둘게요. 만약 그게 아니면 0을 반환해라. 이런 식으로 함수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클리니컬 DF에서 헤파틱이라는 컬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는 뭘 저장해 줄 거냐면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쓴 코드를 보면 어떤 컬럼에다가 얘를 어플라이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그냥 바로 어플라이를 때려버립니다. 어떻게 때리냐? 헤파틱, 우리 방금 전에 정의해준 함수 이름 써주고 xs는 1이다. 자, 요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헤파틱 보시면 지금 0000 대부분 0이지만 1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왜 1이냐? 아, ALT가 정상 이상이네. 40 이상이네.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잘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컬럼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다가 이 함수를 어플라이 해주죠. 근데 그 와중에 주식 1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처럼 하나의 값을 한 칼럼에서 보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너를 각각 이 함수에다 입력으로 집어넣겠다가 거예요. 각각의 행들. 자, 그러면 일단 넘버행 여기 X에 들어가겠죠. 거기서 AST랑 ALT 컬럼을 갖다가 뽑아와서 AST, ALT라고 저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갖고 지금 판정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입력된 거를 AST 컬럼에다 저장하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 있을 때 여기다가 변수를 갖다 놓고 그냥 해가지고 함수를 작동해주면 되지만 여러 개의 변수를 뜨고 데이터 프레임을 통째로 활용하고 엑시스는 1을 집어넣어가지고 얘네가 한 칸씩 내려가면서 판정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열심히 이해를 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쓰는 방법이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죠? 판다스? 별걸 다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딱 오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남은 내용이 이제 데이터 그룹별로 분석하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합치기가 있는데 내보내기도 있고요. 근데 이 내용들은 사실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자, 마지막 실습 이번에 각자 실습으로 대체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과제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 인덱스 여러 개 활용해가지고 갑자기 계산하는 거 AST, ALT 반수치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비슷하게 두 개를 더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오혈압을 판정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당뇨를 판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혈압은 CP랑 DBP, 수축기 이완은 혈압까지 검증이고 당뇨는 글루코스랑 HbA1c 그러니까 강화혈색소랑 혈당 가지고 판정하는 거예요. 제가 교준치 정말 친절하게 써드렸으니까 네. 이거 가지고 이 두 개 컬럼 한번 보는 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뒤에는 무시를 하시는데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다 만드신 다음에 SVP, VP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엑스펙테이션 컬러에 만들어질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 조건에 맞았을 때 저렇게 하이퍼텐션 값이 생겼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한 몇 개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리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실습이고요. 네, 과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과제를 설명하려면 제가 그룹 바이를 무조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5분만 더 주세요. 그룹 바이 한 번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괜찮아요?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룹 바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판다스에서 사용하는. 그룹 바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룹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오베서티를 이렇게 0, 1, 2, 3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룹 바이 메소드를 써준 다음에 여기다가 오베서티라고 적어주면 아니다. 죄송합니다. 괄호예요. 이건 대괄호 아니고 이렇게 오베서티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써주면 오베서티별로 값들이 쭉 나와요. 안 나오는데요. 자, 이 그룹 바이는 이렇게만 실행을 하면 묶고 끝납니다. 그냥 묶어버리고 끝이에요. 얘에서 실제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걸 보고 싶으면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통계치의 종류를 적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오베서티로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민을 한번 적용했다고 봅시다. 그럼 이게 뭐냐면 오베서티가 0인 그룹, 1인 사람들, 2인 사람들, 3인 사람들 각각에 대해서 이 모든 통계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쭉 뽑아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게 강력하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죠? 비만도 높아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웨이트 확확 올라가는 거 딱 보이시죠? 평균이. 그 다음에 혈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도 올라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중이랑 상관관계를 알고 있는 거에 굉장히 부합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셨죠? 음. 여기다 뭐 다른 거 집어 넣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중위값을 보고 싶으면 그냥 메디안 치시면 중위값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뭐 헤파틱이라는 칼럼을 아까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헤파틱 0, 헤파틱 1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의 평균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게 진짜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분석하는 건 통계적으로 또 다른 의미예요. 그건 우리 다음 상사차시 기초통계학 다뤄볼 거고 일단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여러 개로 그룹 바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리스트를 넘겨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먼저 오베서티를 넣고, 그 다음에 헤파틱을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민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오베서티별로 그 안에서 헤파틱별로 이렇게 그룹을 나눠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덱스가 두 층이 생겼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멀티 인덱스, 나중 인덱스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나 이제 오베서티 1이고 헤파틱도 1, 2, 3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디테일하게 조건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여기 agg라는 함수를 제가 하나를 더 설명을 해놨는데 얘는 뭐냐면 컬럼별로 가끔씩 다른 통계치를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어그리게이트 함수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설명인데 이거는 사실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스킵했던 내용 중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네. 그 실습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멀티 인덱스를 사용하는 그룹 바이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적어뒀거든요. 지금 화면 안 움직이고 있어서 잠깐 무시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고혈압이라는 걸 세 가지씩 나누셨잖아요. 이거 3 곱하기 3은 9가지 인덱스가 그룹 바이로 서로 콜라게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냥 구경해 보시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과제 핵심입니다. 오늘 과제 좀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노션 들어가 보시면요. 제가 멘탈 헬스 프랙티스라는 파일을 올려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파일 한 번만 형태 보여드릴게요. 맨 왼쪽에 국가 써 있죠. 뭐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을 하네요. 지금 여기 컬럼들이 뭐냐면 막 스키즈프레니아 프레밸런스 레이트 앳 1990년.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의 조현병 유병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별로 스키조, 조현병, 그다음 디프레션, 우울증, 앵사이어티, 불안장애, 바이폴라, 양극성장애, 이팅 디스오더, 섭식장애 얘네들의 10년 간격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유병률이 다 적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제가 과제로 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 데이터 어떻게 생겨먹을지 설명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의 지시사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데이터 가공하는 걸 설명드렸잖아요.
데이터 쪼개는 것도 말씀드렸고 뭐 컬럼 이름 바꾸기 이런 게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연습해 볼 수 있는 지시사항들이니까 한번 따라서 하나씩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마무리를 하셨으면 마지막에 뭘 하시면 되냐면 여기 제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어떤 게 있냐면 뭐 2010년에 양극성장애 유병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코드 짜고 데이터 분석 돌려보시면 제가 무슨 분석 사용해야 되는지 무슨 메소드 써야 되는지 다 써놨어요. 직접 복습해보시면서 이 7가지 문항에 대한 답을 그 과제란에다가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과제 제가 진짜 피드백 열심히 해드리거든요. 네, 홍보 중인데 여기 과제란 보시면 네 제가 코멘트 달지 말라고 한 것도 다 코멘트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그냥 들어가 보시면 와 진짜 재밌게 짰네. 근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때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달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제 과제 연구하는데도 1시간, 2시간씩 걸려요. 준비하는데도.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2.5차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수업이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기초 통계이기 때문에. 네, 다음 우리 3차시 기초 통계 데이터에서 만나겠습니다.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